오늘은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어떻게 하다가 모델 혹은 뭐 연기자 혹은 방송 쪽으로 이렇게 몸을 담게 됐는지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저의 그 살아온 족적들을 한번 쭉 읊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서전이라고 하죠, 자서전. 얀의 자서전이라는 노래도 있고요. 나는 나만의 인생을, 얀의 자서전. 오늘 좀 진지하게 자서전을 제 입으로 한번 써볼까 합니다. 진지하게. 저는 뭐 굉장히 그 평범한 가정에서 아버지는 회사원, 그리고 어머니는 주부로 이렇게 단란하게 살고 있는 집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시절까지 다 경상남도에서 보냈죠.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고, 뭐 공부를 막 잘하지도 그렇다고 막 못하지도 않은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친구들이랑도 뭐 잘 지내고 그렇게 막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냥 되게 조용한 듯 발랄한 그런 느낌의 어떤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엄마의 말로는, 전 이거 뭐 믿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육아 레벨이 높았다고, 뭐 이렇게 시장이라도 한번 같이 데리고 나가는 날이면 뭔가 이렇게 내가 봤다, 그걸 사주지 않으면 그대로 들어 누웠다, 들어 눕고 움직이지 않았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그때 저의 어떤 악함을 다 쏟아내고 지금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말 저는 그냥 정해져 있는 길이 있었어요. 제가 공대를 공부를 해서 들어가서 대기업을 취직을 해서 아빠처럼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공부를 또 나름 또 이렇게 안 했던 건 아니니까 열심히 해서 인서울 대학교로 또 진학을 하게 됐죠. 홍익대학교 기계공학과로 진학을 하게 됐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는 역시 평범했던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수업 듣고, 수업 뭐 이렇게 땡땡이 치고 이러면 되게 큰일 나는 줄 알고, 홍대가 그런 게 있어요. 조금 많이 좀 이렇게 휘황찬란하죠. 앞이 막 유흥과 불빛들과 그 댄스 파리, 막 레스코 파리, 파리 피플, 막 그런 데를 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닫고 다녔던 것 같아요. 홍대를 다닌 것 치고는 너무 재미없게 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다니다가 이제 남들이랑 비슷한 시기에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복학을 했죠. 복학을 하고 나니까 약간 정신이 약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학교에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절대 1초도 졸지 말자, 무조건 수업을 다 완벽하게 듣자라는 생각으로, 그때 당시에 전체 학과에서 5% 안인가 들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대로 쭉 잘해서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아빠의 뒤를 밟자. 그때까지도 전혀 변함없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때가 20대 중후반, 중반, 후반 뭐 이때였는데, 주말 알바를 하게 돼요. 이거는 아웃백은 아니에요. 아웃백은 완전 신입생 시절에 주말 알바를 20대 초반 때부터 하던 게 있어서 복학 후에도 이제 계속 하게 되는데, 그게 웨딩 촬영이었어요. 웨딩 촬영. 제가 모델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촬영하는 스튜디오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게 좀 지방, 뭐 경기도 뭐 이런 쪽에 이제 있었어요. 그런 결혼식장들이 주로 가는. 그래서 홍대뿐만 아니라 뭐 서울 어느 지역, 경기도 어느 지역 이렇게 하면서 좀 지역들을 보는 범위가 되게 넓어지게 된 거죠. 그 시기에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아, 이게 돌아다니는 게 재밌구나 라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되면서 공연에 제가 빠집니다. 느닷없이 제가 좋아하는 밴드들이나 아니면 뮤지션 분들의 공연을, 그때도 저 혼자, 성격이 이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복학을 하고 나니까 진짜 혼자가 되더라고요. 원래 다니던 뭐 여자 동기들은 다 이미 취업을 했고, 친한 형들은 또 이미 또 취업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또 취업을 했고, 그래서 혼자 공연을 보러 다니면서, 원래도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적인 갈증을 그때 좀 많이 이제 풀었죠. 페스티벌도 다니고. 되게 단순했던 제가 좀 다양성에 조금 시선을 많이 뺏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관심이 자연스럽게 조금 기울었죠. 그런 쪽으로. 그렇다고 한들 저한테 뭐 이렇게 뭐 큰 변화가 있다던가 인생의 어떤 방향이 바뀐다던가 이런 거는
티끌만큼도 없었어요. 티끌만큼도. 그러다가 학교를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쉬는 날이나 이럴 때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뭐 그때 당시에는 명동 아니면 뭐 홍대 앞이라든지 뭐 스트릿 포토 사진을 찍기 시작하죠. 어떤 몇 개의 사진들이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뭐 돌기 시작하더니 그때 당시에는 SNS가 미니홈피였거든요. 미니홈피의 방문자 수가 당황스러울 만큼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스트릿 매거진 쪽에서 뭐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돈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인터넷상에서 제 이름이 소수의 어떤 이제 아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게 한 26, 7 정도 됐었나 봐요. 6살, 7살. 이제 그때부터 형 이거 어디 거예요? 친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면서 나도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순간 제가 한 학기를 남겨놓은 상태였거든요. 학교 졸업을. 내가 이거 한 학기 끝나고 나면 회사의 어떤 일원이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내 젊음을 지나칠 수 없다. 원래 그런 생각을 잘 하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그런 생각이 문득 팍 났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휴학계를 내버리고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왜냐면 제가 입는 어떤 아이템들을 물어보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패션 사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제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느닷없이 의류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잠깐 하고 경험만 살짝 해보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원래대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죠. 근데 이게 웬걸? 첫 달에 그냥 폭발적인 판매고를 이루게 되죠. 저도 당황하고 저희 부모님도 당황하고 저희 부모님이 원래 휴학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반대의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첫 달 매출을 보시고는 응원을 하기 시작하신 그래서 그 사업을 아주 열심히 했죠. 그때가 28, 7, 8 요때였는데 동대문에 옷을 사입을 하러 가는 거 그리고 주문 들어온 걸 제가 주문 받아서 다 가져오는 일부터 촬영부터 보정부터 사이트 관리부터 그냥 모든 걸 제가 다 했어요. 모든 걸 전부 다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여기 어깨에는 늘 피멍이 이렇게 들어있었고 금요일 밤에 동대문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왜 어플로 누르고 기다리는데 실내에서 근데 그때는 그런 게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양쪽에 한 10몇 킬로, 20킬로 되는 그런 거를 이만큼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손에도 봉지를 대봉을 2개를 들고 비 오는 금요일에 택시를 잡아야 돼. 근데 그때 택시를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내에서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 우산을 어떻게 이렇게 여기 껴가지고 이렇게 한 상태로 다 메고 이러고 길거리에 서서 택시를 잡아야 돼요. 안 잡히는 거야. 그렇게 3시간을 있었어요. 이게 참 젊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지금 제가 28로 돌아가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걸 제가 다 하면서 그런 고생을 많이 했죠. 그렇게 3시간을 택시를 기다리면서 혼자 울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가여웠지. 28에 나는. 네. 아무튼 그렇게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던 와중에 제 삶이 너무 피폐한 거죠. 쉬지 않고 하는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제가 라디오를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라디오를 많이 들어오면서 자르기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 분들이 다 라디오에서 많이 접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라디오 감성을 너무 좋아해서 그때는 지금처럼 막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위앰프, 곰플레이어 뭐 이런 데에다가 링크로 그 방을 만든 다음에 F스트림 이런 걸 들어가서 방송 링크를 거기 넣어서 뭐 어떻게 접속을 해서 되게 들어가기 까다로운 그런 방송이었어요. 혼자 테스트 방송 막 녹음해서 해보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들려줘 보고 의외로 이거 진짜 라디오 같은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대 모든 짐을 내게라고 토이 앨범에 있는 윤상 선배님이 부른 노래인데 밤 12시에 제가 라디오를 시작했어요. 그게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의 제 팬카페 금오네라는 팬카페가 그때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진 건데 그때 위앰프 방송 최대 인원이 1000명인가 1200명인가 그랬어요. 그걸 꽉 채웠죠. 그걸 매일 밤마다 생방으로 2시간씩 진행을 했던 이유는 거기서 진짜 많은 어떤 힐링 그리고 진짜 청취자분들이랑 막 얘기 나누면서 하는 활력소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라디오가 워낙 규모가 좀 커지다 보니까 그런 개인 방송에서는 판을 더 키워보자. 그래서 공개 방송을 하게 돼요. 이 라디오의 콘서트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랬는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주변 사람들 다 알겠지만 항상 좀 늘어져 있는 거 좋아하고, 근데 27, 8에 저는 진짜 열정남이었어요. 실행으로 바로 옮겨버리고, 판 키우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판을 막 다 키워버리고, 그래서 공개 방송으로 공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기적으로. 공연장 대관을 하고 공연 기획해주는 회사가 있었고, 거기에 제가 좀 의뢰를 해서 게스트 뮤지션 분들을 모시고, 그때 막 나왔던 뮤지션 분들이 어쿠스틱 콜라보, 스웨덴 세탁소, 기리보이도 출연했었고, 지금 굉장히 유명해진 넉살 씨, 백예린 씨, 칵스. 그래서 이제 공연 쪽으로 제가 일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데뷔의 어떤 그 계기가 이제 나오는데, 제가 한창 뮤지션 분들이랑 공연을 하고 사업도 따로 하고 있고 또 라디오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 공연이 그래도 입소문을 좀 탔었나 봐요. 어떤 모 음악회사에서 공연 쪽으로 같이 이렇게 해서 일을 해보지 않을래? 라고 꽤 네임드가 있는 회사에서 저한테 제안을 해서, 그때 딱 각 잡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학교로 돌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에 다이빙을 해버릴까? 라는 생각을 그때 가장 각 잡고 딱 했던 때인데, 이 정도 왔으면 난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제 머릿속에 딱 섰어요. 그때 제가 데뷔를 했던 모델 회사의 대표님이 계약을 얘기 중이던 그 회사의 이사님과 친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저를 보시고는 바로 계약 제안을 하셨죠. 그 제안으로 계약을 하게 됐고 데뷔를 하게 됐죠.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그 인생의 시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데뷔를 하고 패션 업계에서 굉장히 좀 핍박 아닌 좀 핍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 막 저한테 뭐라고 하진 않지만 분위기가 약간 저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막 좋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갖고 있던 이미지가 되게 뭔가 싸가지 없을 것 같고 좀 냉소적일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저를 되게 안 좋게 봤던 어떤 친구들이 막상 저랑 얘기를 해보고 일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헐랭인 거지. 대학이 편했나 봐요. 그냥 그 동생들이. 그 형이 생각했던 이미지가 아니더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획사의 동생들, 친구들이랑 편해진 거예요. 이 친구들이 막 형 하면서 많이 다가와졌어요. 한 1년 이상 걸렸죠. 그래도 1년 이상 걸렸죠. 그러면서 디자이너 분들도 저를 되게 환영해주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이제 쇼도 많이 하고 활동을 좀 키워나갔죠. 키워나가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제 모델 쪽 활동이 커지니까 라디오랑 이 사업 쪽은 할 시간이 좀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제 나중에 돼서는 정리를 하게 된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좀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생기면서 크루 비슷하게 막 이렇게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생겨나면서, 이게 또 시너지 효과를 또 무시를 못해요. 되게 일도 많이 하게 되고, 저는 또 해오던 게 또 있잖아요. 요것들을 그냥 두기가 좀 아쉬웠다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라디오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유인나의 볼륨을 높여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매주 라디오로 인사를 드리기 시작하다가 방송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또 연기도 도전을 하면서 점점 이제 지금의 저로 이렇게 오게 됐죠.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제가 느닷없이 이쪽에 튀어나왔고, 그리고 뭐 길바닥 출신이네, 뭐 나이 먹고 뭘 했네, 뭐 이런 되게 안 좋은 얘기들이 있긴 했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역경이 있었고, 그리고 뭐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제가 28에 데뷔를 해서 뭐 손해본 게 없냐, 그렇게 늦게 데뷔를 했는데 뭐 좀 이렇게 불리한 점이 없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불리한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진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또 어리지만 그때 당시 기준으로 되게 성숙한 상태에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좀 선택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실패를 하는 그런 단계들을 많이 좀 뛰어넘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효율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할까요? 오히려 이득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벌써 이제 뭐
늦게 데뷔를 해서 데뷔한 지가 9년 차에 이제 접어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다행히도 9년 동안 이렇게 어디에 내동댕이 쳐지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일을 해오고 있고, 사실 그걸로도 저는 제가 되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미 대기업은 못 가요. 이미 학교는 휴학 기간이 끝나면서 자퇴를 제가 했어요. 지금 제가 제일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연애의 참견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토크쇼잖아요. 어쨌든 제가 어릴 때부터 라디오를 들어오고 제가 직접 라디오를 하기도 하고 공연도 하면서 사람과의 어떤 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그때 많이 배우면서, 아, 내가 토크 쪽으로 그래도 조금 내 나름대로는 내 안에서는 강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연애 참견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막 이렇게 솔직하게 막 이렇게 내뱉는 말들을 좀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 살다 보니 또 이제 곧 또 40대로 또 가잖아요. 한 4년 있으면 이제 또 40대가 되는데, 그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되게 나태해져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40대가 됐을 때 난 더 나태해져 있을 거거든요. 더 나이가 먹고. 그래서 그때 돼서 지금의 나를 생각했을 때 내가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는 하자 라는 생각으로 지금 몸을 바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옛날에 막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얘기할 때는 제가 되게 어렸던 것 같고, 제가 이 방향으로 확 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쨌든 어느 정도 길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너무 좋다고만 해서 막 뛰어들지 마시고, 본인이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보고 미래에 대해서 좀 계산을 해보고 어느 정도의 각이 나왔다, 좋아하는 마음과 어느 정도 잡혀진 각이 합쳐지면 전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양한 좀 경험을 해보면서, 뭐 20대 분들이 많겠죠. 20대를 살아가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뭐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막 이렇게 장황하게 막 얘기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냥 뭐 저의 그 일대기를 한번 다뤄보는 시간 한번 가져봤고, 시간이 되신다면 야내 자서전을 한번 꼭 들어보시면서, 이 어떻게 마무리하지? 제 얘기를 해. 좋은 것 같아. 근데 마무리를 되게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 마무리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걸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티셔츠, 에스피오나지 티셔츠 상의 들어가면 그 카테고리에 있겠죠? 제일 큰 사이즈예요. 제일 큰 사이즈. 엑스라지일 거야 아마. 그리고 이 바지는 유니클로 제품이고, 그 구매한 지 되게 오래된, 요 샌들 같은 경우에는, 요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자라. 자라가 요런 건 짱이에요. 근데 물론 요것도 없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이 없는 걸 왜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도 똑같은 구매자,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다가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주시면, 저한테 이거 왜 안 파냐고 물어보면 제가 뭐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건 이제 소개하지 말죠. 이건 그냥 제 팔목이라고, 제 팔목입니다. 팔목. 아무튼 나는 나만의 인생을 사는 거니까